신화 너머의 진실. 전설에 관한 재밌는 것 중 하나는 많은 전설들이 나름대로 신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전 세계의 전혀 다른 지역에서 여러 세기 동안 정확히 같은 것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어가 진짜로 있나요? 라고 묻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반인반어의 신화적 바다 생물은 정말로 존재하는 건가요? 그들은 정말로 1989년에 디즈니가 전 세계에 소개한 것처럼 빨간 머리의 한 미인인가요? 아니면 그보다는 덜 화려한 존재인가요? 믿거나 말거나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여러 해 동안 인어의 존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연구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인어의 전설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항상 매일 새로 올라오는 밝은 면 브라이트사이드 코리아의 비디오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인어를 머리와 상체는 여성의 형태를 띠고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전설상의 해양 생물이라고 묘사합니다. 물론 남자 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책, 만화 영화, 영화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디즈니의 인어공주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아리엘입니다. 그러나 이 만화는 1837년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찬 안델슨이 쓴 동화를 각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델슨의 인어공주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을 맺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망쳐서 죄송하네요. 어쨌거나 우리의 지금의 주제로 돌아가서 인어공주가 인어인간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한 최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인어는 고대 시리아의 바다 여신인 아타르카티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인어였던 것은 아닙니다. 아타르카티스는 한때 강력한 여사제였지만 인어공주처럼 인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의 육체는 신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아타르카티스는 그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타르카티스는 아이를 낳은 후 바다에 빠져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그녀의 뛰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를 불쌍히 여겨 인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다산과 보호 및 행복의 여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물, 지혜, 마법, 창조의 신인 메소포타미아의 에아도 있습니다. 그는 인어였습니다. 그럼 그의 숨어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전설에 따르면 에아는 신 엔릴이 보낸 홍수로부터 자신이 창조한 인류를 구했다고 합니다. 엔릴은 사람들이 만든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와, 과민 반응이 심하네요. 이것은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스의 서사시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 신화에 전해진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전설과 마찬가지로 인어에 대한 전설도 여러 문화에 걸쳐 있습니다. 일본 민담에는 인간의 얼굴에 원숭이의 입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인 닌교가 있습니다. 그 괴물 같은 외모를 극복할 수 있다면 닌교를 드세요. 그러면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먹고 나면 저주를 받게 될 거긴 하지만 그 정도쯤이야 별일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어, 어머니의 물에서 유래한 마미와타가 있습니다. 그 여신에게 잘 보이면 그녀는 여러분을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위한 매개체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고기 밥이 되겠죠. 항상 함정이 있네요. 그렇죠? 아일랜드 여성 메로스는 긴 녹색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별로예요. 메로우스는 코 흘린 드루라고 불리는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모자는 수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모자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선과 악 둘 다로 묘사된 슬라브 신화의 물 요정인 루살카가 있습니다. 밝은 버전에서 루살카 인어는 친절하고 작물에 물을 주는 것을 돕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화의 어두운 측면에 따르면 루살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소녀들이었고 희생자들을 물에 끌고 들어가 죽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는 바다에 사는 변신족 인어인 핀포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에 집착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누이트 또한 상당수의 인어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세드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녀는 이누이트의 수호신이자 모든 바다 포유류의 어머니입니다. 카리브해 제도와 미주 지역의 다른 지역에는 라 시른이라는 물의 정령이 있는데 이는 인어를 의미하는 프랑스 라 시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관련된 기록에서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본성은 치명적인 이 유명한 인어 같은 생물은 호머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선원들과 대결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사이렌의 매혹적이고 몽환적인 노래를 들을 수 없도록 왁스로 귀를 막아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인어가 고대의 전설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인어를 목격했다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아마도 거짓인 목격담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3년 애니멀 플래닛은 가상의 다큐멘터리 인어 사체 발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서 불난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영상은 3,600만 시청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신화적인 바다 생물에 사람들이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꾸며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애니멀 플래닛과 같은 이목끌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1842년 P.T. 버넘은 서커스 쇼의 일환으로 원숭이의 머리와 상체, 물고기의 꼬리를 함께 묻혀서 가짜 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피지 인어라고 불렸고 그것이 피지 제도 근처에서 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 이것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가장 거대한 인어 사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살아있는 인어든 죽은 인어든 간에 진짜 인어를 실제로 보거나 만나거나 붙잡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1493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인어 목격담조차도 전문가들에 의해 거짓임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그들의 얼굴에 남성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들었던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 콜럼버스가 그때 실제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학자, 민속학자, 과학자들은 인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콜럼버스가 실제로 발견한 것은 해우였습니다. 네, 그건 단지 정체를 잘못 파악한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멸종된 스텔러의 해우와 같은 일부 오래된 종은 길이가 10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해우와 인도, 태평양 사촌인 듀공은 약 2.7에서 3m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해우류 종에 속하는 해우와 듀공은 코끼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완전한 초식 동물인 유일한 해양 포유류입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멀리서 보면 해우류는 인간 크기에 가깝고 앞발은 멀리서 보면 팔과 비슷할 수 있고 목척추는 인간처럼 머리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둥근 머리와 튀어나온 코와 수염은 남자, 특히 콧수염을 가진 남자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해우를 연구하고 관찰해온 해양생물학자 제임스 파월 박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명과 각도가 잘 맞아 떨어지면 해우의 머리는 사람 머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과의 접촉을 오랫동안 박탈당한 외로운 선원들은 멀리서 꼬리로 서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 해우에 납작하고 인어 같은 꼬리를 보면 신화적인 바다생물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이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몬바사 섬에서 발견된 인어 해골로 의심되는 뼈를 포츠머스로 가져와 영국 철학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나중에 듀공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1830년에
자연사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제 인어의 독특한 신체 구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인어의 인간 부분은 차가운 바다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인어가 바다 수달과 같이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해양 포유동물과 같은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바다에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진화적으로 말하자면 인간과 물고기는 완전히 다른 두 종으로 나뉩니다. 이 말은 인어가 두 세계 모두에서 장점들만 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후손을 남기는 것은 더 복잡할 것입니다. 인간처럼 아기를 낳는 건가요? 아니면 물고기처럼 알을 낳는 건가요? 어떻게 음식을 소화하나요? 사람의 소화체계와 물고기 소화체계는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 생리학적으로 두 종을 합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인어가 정말로 저기 어딘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우리 바다의 80% 이상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관찰되지도 탐험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어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어의 유일한 증거는 정체를 잘못 파악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은 인어가 아닌 단순히 해우였을 뿐입니다. 당분간 인어는 허구의 존재로 남아서 신화적인 토론의 주제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인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을 누르시고 우리 밝은 면 브라이트사이드 코리아와 함께하세요.